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7월 4일 날 있었던 안양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망언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촉구, 그리고 정말 청년 문제에 대한 이 등록금 문제 등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당과 청년단체에서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준호 청년미래부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경룡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대외 분과위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바로 이어가지고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님께서 취지 발언을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연대 발언으로 두 분의 연대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조성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망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해야 되는 망언이라 할 수 있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 대학 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 빚을 약 1,700만 원 정도 지고 약 15년에 걸쳐서 이것을 2년 전에 제가 상환을 마쳤는데요. 지난 한 15년에 걸친 저의 빚쟁이 생활이 저희 20, 30대의 파이팅을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좀 허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 빚이 있어야 청년들이 파이팅을 하게 된다, 더 파이팅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대로라면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경제, 이렇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 빚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국가빚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 주체들을 더 파이팅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단 말입니까? 소위 집권 말기, 박근혜 정부 집권 말기가 돼서야 창조경제가 과연 이런 거였나 하는 생각 정도 들 정도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다소 농담 섞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된 조직인지부터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자체는 이미 2000년대부터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10수년간 주장하고 외치고 대안을 만들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수장 자리에 앉는 분들이, 그런 분이 과연 청년들에게 이런 막말을 해도 되는가, 본인이 과연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인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학부모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상처를 줬는지 깊이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희원 청년 참여연대 대학 국가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참여연대 대학국가의 조희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삶이 시지프스 신화의 시지프스에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더니 이번에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취업 준비, 그리고 취업을 다 했더니 이번에는 또 학자금 대출 상환금. 청년 세대는 이렇게 계속해서 청년 세대는 이렇게 계속해서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진 저희의 이름은 M4세대입니다. 안양홍 이사장님께서는 빚이 있어야 청년이 파이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저희가 빚이 없어서 파이팅을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 청년 세대는 빚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과 희망적인 미래가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연대 발언으로 저희는 김경명 청년학생연맹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김경명입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이 학자금 대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번 이제 장학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은 철학적으로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수장으로 계신 분께서 이 어떤 이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지점들이 복지의 측면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을 막락하시고 대출을 늘리고 장학금을 줄이겠다고 발언하신 부분부터 빚이 있어야 파이팅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형적인 국민 개조론에 입각한 전체주의적인 사관으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개조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빚이 생기면은 어떤 조그만 실수나 어려움에도 난관에도 이렇게 쉽게 자전하고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힘든 것이지 어떻게 빚이 생겼을 때 흥분이 생기면서 파이팅이 넘치게 됩니까? 청년들과 학생들은 결코 저는 그런 이상한 권태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번에 이제 해명 인터뷰로 말씀을 하신 내용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금수저와 흑수저 프레임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전환을 하시면서 잘 사는 집 자녀들이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이팅을 불어넣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논리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맥락으로 따지면은 어려운 집 이 자녀들은 당연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잘 사는 집 자녀들은 대출을 받아서 열정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후가 그렇게 잘 사는 집 자녀들을 열정 불어넣게 할 때가 아니라 진짜 대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이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빚에 내몰려서 삶의 현장에서 투쟁해야 되는 전사로 살아가기보다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있어서 국가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지원과 그리고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취지의 이야기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남기고 배조 청년 미래부 본부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청년미래부 본부장 배준호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안ян욱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이 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안 이사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사업에 국가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이사장의 발언은 고액 등록금에 따른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불안정한 일상에 처해 있는 한국사회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고등 교육비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재단의 운영 취지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안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잘 사는 집 학생들도 부모 도움 받지 말고 대출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허덕이며 학자금 상환조차 버거운 청년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이사장의 발언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안 이사장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약 1,100조의 가계부채를 가진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또한 파이팅이 넘쳐야 할 것이나 과연 그러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국가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 이사장의 인식 또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고액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한 제도인 만큼 이사장은 향후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액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재단의 목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채 인간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의 열정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확립될 때 공동체의 미래에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정의 한 달 가처분 소득을 연간 표준 등록금으로 정하여 대학교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발언으로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 출신이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안 이사장의 교육관에 많은 청년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EBS 이사로 재직했던 시기에도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들로 구설수에 올랐던 안 이사장이 과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이번 발언한 안 이사장에게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청년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봤듯이 안희 사장님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인식이라고 하면 대부업체 사장이 어울립니다. 비권하는 사회를 선도주자로서 나설 것이면 당장 그 직위를 내놓고 대부업체로 자신에 맞는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